접근자, 수정자 메소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생성자, 소멸자, 접근자, 수정자 이렇게 클래스가 제공하는 메소드를 네 종류로 분류할 수 있고요. 수정자는 이제 아주 단순한 수정자가 있고 그 클래스의 핵심이 되는 그런 수정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접근자와 수정자는 단순한 접근자와 단순 수정자는 뭐 단순하지 않더라도 많은 경우에는 get과 set을 이용해서 그 함수의 메소드의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멤버 변수마다 get와 setter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정의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getter는 멤버 변수의 값을 열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반환 타입이 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setter는 인자를 받아서 그 인자를 이용해서 객체의 상태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 우리가 setter를 만들 때에는 반환 타입이 없는 함수로 만들고요. 이 경우 우리가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인자에 따라서는 수정을 할 수도 있고 또 현재 객체 상태에 따라서는 수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반환 타입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주로 이렇게 반환 타입을 이용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예외 처리를 통해서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getter와 setter를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름만 봐도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반환 타입이 있는 건 대부분 getter이고 setter들은 반환 타입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C++에서 차이점이 나는 거는 getter들은 const로 수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onst로 수식이 되어 있으면 얘는 getter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const로 되어 있는데 반환 타입이 없고 이제 뭔가 어떤 프로세싱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뭐 프린트 해가지고 콘솔에만 출력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함수는 이제 객체 메소드로는 적절한 메소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객체의 상태를 열람하거나 상태를 수정하는 게 이제 객체의 메소드 중요 객체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메소드가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실제 원래는 객체 메소드 만든 게 아니라 별도로 만드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접근자 중에 반환의 효율성을 위해 참조로 반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접근자 중에 우리가 접근하는 멤버 변수가 원시 타입이 아니고 좀 무거운 타입이면 다른 클래스의 객체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값 전달로 데이터를 반환하게 되면 무거울 수 있기 때문에 참조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조로 반환할 때에는 그 참조를 받아서 직접 밖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객체 지향의 캡슐화에 위배가 됩니다. 즉 객체의 상태를 수정하는 것은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해서 해야 되는 거지 어떤 값을 반환받아서 밖에서 그걸 수정하는 것이 객체 내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좀 무거운
무거운 멤버 변수가 무거울 때 게터를 만드는 방법은 이 방법 아니면 이 방법 두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방법이 좀 더 선호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컨스트가 빠졌네요. 컨스트. 그리고 이 자체는 신텍스 에러입니다. 왜 신텍스 에러이냐면 컨스트 함수인데 얘를 컨스트 아니게 반환해 주게 되면 문법적으로 오류가 됩니다. 즉 받은 애가 이 네임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는 문법적인 오류가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은 그 밖에서 이 결과를 받아가지고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되고요.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뭐 이 이퀄을 쓰긴 하는데 이렇게 그 참조로 반환된 것을 일반 변수로 받는 것은 이 효과가 반감이 돼요. 반감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만들게 되면 요거를 받아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될 경우에는 요것도 참조로 받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소드들도 함수와 마찬가지로 다중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당연할 때 살펴본 규칙이 메소드를 다중할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럼 이 규칙이 뭐예요? 어떤 규칙이죠? 서명이 구분돼야 돼요. 그러니까 서명이 구분된다는 거는 매개 변수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매개 변수로. 개수가 다르거나 개수가 같더라도 타입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타입이 달라서 메소드를 다중 정의를 할 수 있는데 호출한 문장이 그 다중 정의한 것을 구분해낼 수 없기 때문에 호출한 문장이 오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함수와 다르게 메소드에 대해서는 다중 정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컨스트와 컨스트가 아닌 버전을 다중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메소드가 뭐 있는데 여기가 컨스트로 되어 있는 것과 똑같고 컨스트로 아닌 거. 요 두 개는 다중정의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요 자체, 밑에 설명된 요 자체는 일반 함수에도 적용이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참조와 참조가 아닌 거, 이것들을 어떨 때 다중정의할 수 있냐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서술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요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컨스트로 수식되어 있는 애와 아닌 애를 이제 다중정의할 수 있고, 이렇게 됐을 때 객체 변수가 내가 이 객체를 처리할 때 사용되는 객체 변수가 const인 ng 아니면 const가 아닌 ng에 따라서 요 두 개가 요거를 호출할지 요거를 호출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이다. 일반 함수와 메소드의 다중정의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메소드는 이런 측면에서 일반 함수와 다르다. 일반 함수에서는 이렇게 컨스트로 수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반 함수는 객체 멤버 변수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컨스트로 수식할 수 있는지는 메소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변 객체. 이제 불변 객체. 객체를 생성하는데 이제 특정 클래스를 정의할 때 일부러 수정자 메소드를 하나도 정의하지 않을 수 있고요. 이 경우 해당 클래스의 객체들을 불변 객체라고 합니다. 즉 불변 객체는 생성할 때 객체의 상태가 결정되며 이 상태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에 사용된 데이터 중에 값이 변하지 않으면 상수로 모델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객체도 같은 이유로 불변 객체를 모델링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뭔가 객체를 만들면서 여기다가 컨스트를 붙여주면 이 P의 내용, P의 객체는 수정할 수가 없죠. 여기서 결정된 생성자를 통해서 결정된 데이터들 외에는 데이터로 이제 이 객체가 초기화될 것이고 이 초기화된 이후에는 수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클래스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데이트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데이트 뭐 D 2020년 12월 25일 이렇게 됐는데 이 데이트는 불변 객체예요. 즉 수정자 메소드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객체는 컨스트를 붙이지 않더라도 이 D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C++에서는 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불변 객체가 별로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쓰이지는 않는데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하는 순간부터 이 데이터들은 굳이 이 개별 값들을 객체를 생성한 이후에 수정할 일이 없다. 수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면 아예 클래스를 정의할 때부터 수정자 메소드를 하나도 정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 수 있고 자바 같은 언어들은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컨스트 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불변 객체라는 걸로 모델링을 종종 많이 해요. 근데 C++는 그걸 안 하지만 객체 지향에서 불변 객체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필요하면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객체들이 불변 객체라고 하면 이 객체들은 초기화된 이후에 변경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값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서 프로그램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고요. 더 나아가 이제 C++11부터는 요걸 할 수 있어요. const expression을 어디다 붙일 수 있냐면 생성자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자에 붙이는 순간 이 메소드에도 이런 const express를 붙일 수가 있게 되겠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객체를 생성해 놓고 const expression으로 생성된 객체들을 이용해서 뭔가 어떤 메소드, const expression에 해당되는 메소드를 부르게 되면 이 day라고 하는 값은
실행 시간에 객체를 생성하고 그 생성된 객체에 대해서 호출해서 대입값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요 대입값은 25라는 값으로 언제 결정이 되냐? 컴파일 할 때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결정이 돼서 처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실제 프로그램 컴파일 했을 때는 요 값이 그냥 25로 해서 실행 코드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tatic member. 앞서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객체 상수라는 게 있었죠. 객체 상수는 상수이지만 객체들마다 다른 값으로 초기화될 수 있는 상수예요. 그런 상수들은 컨스트로만 수식이 되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학생 그리고 졸업 최소 이수학점 150학점 이 150이라는 값은 학생들마다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객체 상수가 아니고요. 모든 학생들이 공유하는 상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애들은 객체 상수로 만들게 되면은 150이라는 값이 학생을 100개 만들면 150개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낭비가 되겠죠. 그럴 때는 이제 객체 상수라고 안 하고 클래스 상수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 클래스 상수는 컨스트도 붙고 스태틱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태틱이라는 건 뭐냐면은 객체들마다 별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만들어진 거예요. 클래스에 하나만 만들어져서 모든 객체들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클래스 상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변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예를 가지고 그걸 설명드릴 수 있냐면은 은행 계좌 예가 있었죠. 근데 계좌번호를 우리가 추가하고 싶은데 이 계좌번호는 객체가 생성된 순서부터 1부터 차례로 할당하고 싶다. 또는 어떤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의 객체를 몇 개 생성했는지를 알고 싶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객체가 몇 개 생성됐는지를 유지해야 되겠죠.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데이터는 누가 유지해야 되는 거냐? 개별 객체가 유지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전역 변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전역 변수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가시 영역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가시 영역을 제한시키면서 개별 객체들이 유지하는 것이 아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static member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처럼 static int last assigned number라는 걸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balance나 number는 뱅크 어카운트를 만들 때마다 여기에 만들어지지만 last assigned number는 객체가 100개 만들어져도 얘는 하나만 만들어집니다. 하나만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last assigned number라는 것은 특정 객체와 연관된 것은 아니에요. 얘네들이 사용하는 데이터이지만 얘네들과 연관된 데이터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객체들이 만들어질 때 초기화되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객체들과는 별도로 초기화되어야 되겠고 C++ 17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밖에서 해야 됐어요. 이런 식으로 밖에서 만들어야 됐습니다. 밖에서 초기화를 전역 변수처럼 초기화를 해줘야 됐습니다. 여기다가 bank account 땡땡 해가지고 static member 변수는 별도로 밖에서 해야 됐습니다. 근데 C+17부터는 여기다가 inline이라고 하는 키보드를 붙여서 이렇게 명백한 초기화를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외부에서 했어야 된다.
그러면 이 last assigned number는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1씩 증가를 해야 돼요. 그럼 객체가 생성됐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객체는 생성될 때마다 무조건 뭐가 호출돼요? 생성자가 호출됩니다. 따라서 생성자에서 증가시켜 줘야 돼요. 그런데 생성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모든 어떤 종류의 생성자를 호출하든 이 last assigned number는 1 증가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코드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항상 모든 다른 한 곳에서 플러스 플러스를 하고 나머지 곳에서는 얘를 호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초기화 목록에서 다른 생성자를 기본 생성자를 늘 호출하게 프로그램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만 플러스 플러스를 증가시키고 여기서만 요 넘버 값 계좌번호를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방법도 있고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이렇게 스태틱 멤버니까 스태틱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태틱 함수를 만들고 이 함수에서 플러스 플러스를 이제 만들게 되겠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백한 초기화 형태로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명백한 초기화는 언제 호출돼요? 객체가 무조건 생성될 때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assigned id라고 하는 함수가 언제 호출되냐? 매번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생성자에 넣지 않아도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예제도 이런 식으로도 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태틱 멤버도 접근제어가 일반 멤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놨고 앞에 것도 프라이빗입니다. 즉 밖에서 굳이 이 멤버 변수를 수정하면 안 되겠죠. 수정하면 안 되겠고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last assigned number 같은 경우에는 private이 돼야 됩니다. 모든 객체들이 공유하고 있는 거지만 밖에서 객체들이 아닌 애들이 수정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태틱 멤버도 접근 제어가 일반 멤버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자, 그리고 C+17에 추가된 하나의 기능인데요. Structured Binding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오토랑 연결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이런 person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person에 있는 개별 멤버들을 어떤 변수에 직접적으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person은 name이라는 게 있고 age라고 하는 멤버가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요 n에는 name이 a에는 age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참조로 해가지고 name을 얻은 다음에 수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ame을 Harry로 또는 나이로 이렇게 age를 9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tructured binding이라는 것은 스트럭처에 있는 개별 멤버들을 각각 어떤 독립된 변수로 받아내는 거예요. 한 번에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트럭처는 이게 가능하고요. 또 스트럭처도 여기다가 얘들을 프라이빗으로 해주면 안 돼요. 퍼블릭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도 스트럭처 바인딩을 할 수 있지만 이제 프라이빗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프라이빗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 하고 싶으면 프라이빗을 만들어 놓고도 스트럭처 바인딩 하고 싶으면은 매우 복잡하게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매우 복잡하다.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얘들이 프라이빗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스트럭처 바인딩을 끄집어내면 객체의 캡처하고 위배되죠. 그 위배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받아내면 여기서 이제 getName 이런 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얘가 const이기 때문에 받아낼 수는 있지만 이런 형태로는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제 structure binding처럼 그 객체에 있는 개별 멤버들을 받아내도록 이런 형태의 문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개수는 반드시 일치돼야 되고 순서도 요 순서입니다. 선언된 순서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